세계 시위 경제대국, K-팝과 K-드라마로 전 세계를 사로잡은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죠. 근데요, 이 화려한 모습 바로 뒤편에 우리 청년들을 아주 조용히 벼랑 끝으로 내모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이 마주한 가장 아픈 진실, 바로 청년들의 조용한 위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지만요. 10대부터 30대까지 우리 젊은이들의 삶을 가장 많이 앗아가는 원인이 질병이나 사고가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바로 스스로 삶을 끝내는 선택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청년 사망 원인 1위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답을 찾아봐야 할 가장 무거운 질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세계적인 경제 강국 대한민국에서 우리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청년들이 이렇게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요, 무려 20년 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선진국 클럽이라고 부르는 OECD 회원국 중에서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계속 이어오고 있어요. 이건 그냥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아주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명백한 증거인 셈이죠. 근데 더 걱정스러운 건요, 다른 세대와 비교했을 때 유독 이 젊은 세대에게 고통의 무게가 훨씬 더 가혹하게 쏠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심각성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19세에서 34세 청년 자살률이 글쎄 1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어요. 특히 사회적 교류가 또 끊기고 경제적으로 불안했던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증가세가 훨씬 더 가팔라졌죠. 대체 무엇이 우리 젊은이들을 이렇게까지 위태로운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 원인으로 꼽히는 건 바로 성공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마어마한 압박감입니다. 좋은 대학 나와서 안정적인 직장 잡고 적당한 나이에 결혼하고, 우리 사회가 마치 정답처럼 정해놓은 이 성공의 로드맵 있잖아요. 이걸 따라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압력이 청년들의 어깨를 정말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거죠. 그 끝없는 경쟁의 결과가 이 숫자 하나에 담겨 있습니다. 160만 명. 현재 직업이 없거나 직장을 구하다 지쳐서 아예 구직 활동을 포기하고 그냥 쉬고 있다고 말하는 청년들의 수가 무려 160만 명에 달합니다. 이 160만이라는 숫자는 그냥 통계가 아니에요. 그 안에는 자존감이 뚝 떨어졌어요. 계속 남들이랑 비교하면서 나는 왜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빠졌죠. 와 같은 수많은 청년들의 개인적인 고통과 좌절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끊임없이 비교당하면서 느끼는 고립감. 이게 바로 지금 그들이 마주한 현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사회의 성공 공식이라고 불리는 것들이죠. 소위 괜찮은 직장, 남들만큼 버는 소득, 그리고 정해진 시기에 결혼. 이 정해진 길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실패자라는 낙인이 찍힐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바로 이게 우리 청년들을 옥죄는 사회 구조의 본질인 겁니다. 성공에 대한 압박감과 더불어서 우리 사회에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마치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바로 외로움, 즉 사회적 고립의 위기입니다. 여기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요, 우리나라 전체 1인 가구의 3분의 1이 바로 청년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청년들에게 혼자 사는 건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라 아주 보편적인 삶의 형태가 된 거죠. 그리고 이 변화가 정말 믿기지 않을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됐습니다. 불과 20년 만에 청년 1인 가구 수가 2배 가까이 늘어났어요. 이건 단순히 사는 모습이 바뀌었다는 걸 넘어서 우리 사회의 든든한 안전망이었던 가족 공동체가 급격하게 해체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1인 가구가 늘어난다는 건 그냥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관계가 단절되는 사회적 고립 현상이 깊어진다는 의미죠. 옆에서 누가 힘든 신호를 보내도 알아채기 어려워지고, 또 자기 스스로도 세상에 필요한 존재라는 소속감을 느끼기 힘들어지는 것. 이게 바로 고립이 가진 진짜 무서움입니다. 그렇다면 이 깊고 어두운 터널에 정말 출구는 없는 걸까요? 다행히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와 너무나 비슷한 위기를 먼저 겪고 이걸 성공적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는 이웃나라, 일본의 사례에서 희망의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본도 1998년 이후에 자살률이 급증하면서 우리처럼 큰 사회적 재난을 겪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2006년에 일본 정부가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책임이다라고 선언하면서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을 세운 거죠.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지난 20여 년간 자살률을 무려 38%나 줄이는 정말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일본의 성공 비결은 바로 이 세 가지 전략에 있었습니다. 첫째, 중앙정부에서 그냥 획일적으로 정책을 내리는 게 아니라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세웠고요. 둘째, 주변 사람들이 위험 신호를 빨리 알아채고 전문가에게 연결해주는 일종의 생명지킴이를 학교나 직장에서 적극적으로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 기댈 수 있는 24시간 지원 시스템을 정말 촘촘하게 구축했어요. 자, 그럼 다시 우리의 현실로 한번 돌아와 보죠. 국가적인 의지로 이 절망적인 통계를 희망의 수치로 바꾼 일본. 그 성공 사례와 비교했을 때 지난 20년간 우리의 대응은 과연 어땠을까요? 이 표가 모든 걸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가장 큰 차이는요,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즉 패러다임에 있어요. 일본은 자살을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공동체의 문제로 접근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개인의 우울증 같은 의료적 문제로만 보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죠. 문제 해결에 쓰는 예산은 일본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요. 그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의 지적처럼 이제는 단순히 약을 처방하는 식의 접근을 넘어서 문제를 바라보는 판 자체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기회가 주어지고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 우리 청년들이 노력하면 내일은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근본적인 접근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정말 높습니다. 매일 평균 4명의 청년이 우리 곁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가 이렇게 쓰러져 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무관심과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자유를 통해 던져진 마지막 질문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질문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걸까요?